어제 한 이용자가 프랑스 리옹에서 정준영을 만났다면서 그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클럽에서 다가온 정준영은 자신을 준이라고 소개한 뒤에 여성들에게 인스타그램을 물었는데 이어서 정준영의 일행이 다가와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한식당을 열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자격이 없다. 나라가 이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비자를 보장한다는 게 놀랍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침묵하는 동안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끔찍하다고도 했습니다. 예. 정준영 씨는 어떻게 지낸답니까?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들었습니다. 사람이 정준영 네. 씨입니까? 여러분 들어오세요. 오픈쇼를 오픈한 사람으로서 대표해서 스태프들에게 앞으로 더 잘해달라고 큰 박수! 그런데 한국형 마피아라고 표현한 데는 아직 어디서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됐던 몰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행위 자체나 이런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맺어진 경우가 지금 밝혀진 대부분인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강간을 당한 정황이 있는 그런 영상, 사진 또 대화 내용들이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톡방 내용. 실제로 강간을 언급한 적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성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있고요. 잠든 듯 누워있는 여성에게 성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발견한 방 변호사. 강제 성폭행이라고 추정할 만한 그게 영상이나 사진이 대충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강제 성폭행이라 추정할 만한 사진하고 영상을 포함해서 한 10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여성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도구, 진짜. 자신들의 어떤 성욕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인격체도 아닌데. 네. 근데 내가 뭐 그냥 필요할 때 내 욕구 채우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표현이 나오면 버릴 건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원색적으로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음란 지옥 같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 그걸 넘어섰다고 봐요. 저는. 음란 지옥 같은 그들의 대화. 멤버 중 한 명이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자 이들 사이의 오간 대화는 이랬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암시하는 대화도 등장합니다. 기절, 살아있는 여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게 여자가 진짜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체처럼 늘어져서 뭐 어떤 상태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좀 뭐랄까 되게 위험해 보였다고 좀 걱정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중대한 혐의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광역수사대를 찾아갑니다. 단톡방 멤버 중에서 그 강제 성폭행 정황이 들어왔다는데 혹시 들은 건 아시는 게 없나요? 아예 없으신가요? 네. 뭐 그럼 지금 뭐 수사하거나 뭐 이런 얘기도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가세요. 관련 혐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근데 사실 지금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입국하자마자 사실 핸드폰 다 압수하고 집 압수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정준영 씨가 미국에서 귀국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틀이나 지난 14일 정 씨를 소환합니다.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황금폰을 포함해
총 3대의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정 씨. 하지만 그중 한 대에서 조작된 정황이 드러납니다. 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른바 공장 초기화해서 제출한 겁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이 조작과 은폐할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뒤늦게 휴대전화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제출하기 전 뭔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휴대폰 교체를 지시한 인물은 승리. 휴대폰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휴대폰 경찰서에도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예, 씨가 멤버들은 왜 승리의 지시에 따랐을까? 그 멤버 중에는 승리가 서열이 높았어요. 유인석 대표 빼고는. 유 대표만 좀 형님으로 모셨고 나머지는 다 자기 아래.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평소 대화에서도 명령조 말투를 보인 승리. 서열이 짐작가는 대화입니다. 8명 중 6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미 불법 행위가 공개된 과거 휴대폰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진짜 거의 이게 지금 8개월도 안 되는 8개월 정도의 10명 정도면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요. 말도 못할 만큼의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지금 수사에서는 없어진 거잖아요. 사건이 터지기 전 주기적으로 단톡방을 관리했다는 승리. 그 대화 내용 10개월치잖아요. 예. 근데 그 어느 순간 대화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달 정도가 되면 다 나가라고 해요. 다 방을 삭제하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단체 채팅방 자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의 채팅방 안에서 그냥 계속 쭉 10개월 동안 이어진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단톡방을 폭발시킨 거군요. 네, 이쪽에 폭파죠. 네. 네, 이거 다 나가라. 다 나가고 다 지워라. 그거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거기 남아 있습니까? 다 나가라? 네, 남아 있어요. 승리의 지시를 받고 주기적으로 방을 새로 개설했던 멤버들. 실제로 단톡방을 폭파할 때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승리가 단톡방을 자주 폭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신저 회사 서버에 기록을 오래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단톡방을 폭파하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수차례 폭파한 단톡방. 황금폰의 내용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 근데 그 방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있었던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된 이제 정준영 씨거든요. 카톡방 단체가 이제 전부 나가고 다 삭제가 됐다고 하면 그게 찾기 힘들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단톡방을 폭파할 때마다 혼자 남아 있었던 정준영 씨. 왜 나가지 않고 있었을까? 특히 이제 연쇄 성범죄자나 연쇄 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그런 종류의 이제 피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모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놓는 이유가 그게 이제 도착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아놨던 영상물을 다시 꺼내서 회상하면서 뭐 대리적인 만족 같은 거를 아마 하면서 또 뭐 좀 지내기도 하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없애지 않았을 걸로 보여요.